어떤 월급 관리비 관리비 하는 그 이전에 나를 잡아줘야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셋째 주 내지는 그 부분을 한번 관리 주체한테 또 한번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정기회의를 세 번째 주에 해서 관리비를 승인을 해줘야 그렇죠. 추인을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승인을 받고 이렇게 주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관리비는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고지서 나가는 게 일주일이고요. 그러니까 23일이고요. 그 전에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하시면 되는데요. 관리비는 심의하는 게 아니라 2월달 쓴 것을 3월달에 쉽게 말해서 이제 차후에 논의하는 거고요. 그거에 관리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제 감사님들이 이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다는 보고, 그러니까 2월달 쓴 것을 보고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예산을 사전에 심의한다 이런 내용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날짜는 상관없이 대표님들 회의를 정해 주시고.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세 번째 주 화요일 날 많이 있었어요. 정기회의를 세 번째 주 세 번째 주 화요일 날 많이 했는데 요일은 뭐 바뀐다 하더라도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어떤 때는 보면은 뭐 화요일까지 있고 다음 달 2월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일 날이 31일 날이 뭐 월요일이고 32일 다음 달 1일이 화요일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넷째 주보다는 셋째 주에 화, 수, 목 요 사이에서 뭐 정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것도 또 마지막 무조건 마지막 뭐 화요일이라든지 마지막이라면 다섯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네 번째 되고 될 수도 있고 헷갈려요. 차라리 매달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정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뭐 셋째 주 화요일 날, 셋째 주 수요일 날, 셋째 주 목요일 날 뭐 이런 식으로. 셋째 주보다는 세 번째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 셋째 주는 애매해. 세 번째 화요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자, 그럼 진행을 통해서 셋째 주 수요일 제안합니다. 셋째 주 세 번째 주 세 번째 수요일. 요일은 제가 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일이 제가 그 화수가 오후 쪽에 강의가 있어서 회의가 불참할 수밖에 없고요. 목요일 날은 오전에 강의가 있어서 목, 금은 참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목, 금이 제가 좀 참석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먼저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정해서 세 번째 주 목요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부분 말씀을 드릴 게 원래 지금 한 분이 빠지셨잖아요. 119동동 대표님이. 근데 그 아시겠지만은 그분은 대구 경북 쪽에 이제 그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학기 중에는 수업이 있으셔서 금요일이나 가능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분이 만약에 주중을 하게 되면 주중에 참석 못 하신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3회 참석 안 하면 해임 되는 사유 아시죠? 그 부분 어떻게 해결을 좀 해주셔야 이를 되게 본의 아니게 저희가 그냥 주중에 잡아버리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서 불참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면 아까 지금 저희 한사실 대표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어떻게 결정하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임시 제가 못하는 회의까지도 세 번 들어갑니까? 저기 문 대표님 제가 저한테 맞춰달라는 그건 정기회의만 세 번인가 임시회의까지 세 번. 정기니까 정기 임시는 아니고 그거 그때 참고로 제가 관리계약에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임 사유가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거든요.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 불참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같이 뭐 특별하게 이렇게 사유를 제출했을 때는 이 세 번이라는 게 연속이 그래서 했을 때도 해임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대표님들이 인정해주면은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회장님 교수님이기 때문에 다음 때는 잘 나오시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나오니까 네네. 1년에 반은 나오시겠네요. 네. 그럼 뭐 저희 네 번째 목요일 날 오셔도
그건 매달 네 번째 주 아예 목요일 계속 날 못 나오신대잖아요. 우리 지금 116동. 목요일도 금요일에 하게 되면 아니 목요일 금요일은 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날짜를 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있어서 상황만 말씀을 네, 드린 못 거예요. 나오는 예, 거는 양해를 그러면 저희 그 정리를 하면 네. 저희 정기 회의는 매달 열리는 정기 회의는 매달 네 번째 주 목요일, 세 번째 목요일.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 저녁 번째 주가 아니고 세 번째 매달 세 번째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28일이고 네, 이번 달은 28일 이번 달만은 28일 하고요. 28일은 네, 맞습니다. 제가 외국계라 저희 마감이 어물말이 아니라 일정치가 않거든요. 그 미국 본사에서 내는 날짜가 마감 날짜다 보니까 이제 항상 보통 세 번째 주가 마감이 많이 되고요. 마감 날 그 마감 주의 목요일 날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비용 처리니 뭐 이게 많아가지고 야근을 하게 되는데 좀 늦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세 번째 주 목요일이 딱 걸릴 것 같아요. 네 번째 목요일은 네 번째 목요일은 아무 이상 없어요. 항상. 네, 네 번째 목요일에 나오시죠. 네, 그럼 그러면 네 번째 목요일. 네 번째 목요일. 네 번째 목요일은 되겠죠. 1년 내내 문제. 네, 그러면 9월달. 아니 네. 다 모여서 해. 근데 네 번째 목요일이 또뭐또 있어요? 뭐 성탄절이나 뭐 이런 걸 끼면은 어떻게 하나? 그냥 하나? 아니 그때는 또 수요일이나 앞뒤로 땡기는 하나 네, 그때 특수한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럼 정리하면 3월달 정기회의는 28일 날 27일 날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매달 네 번째 목요일 저녁 8시에 정기회의가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달 무슨 네, 다음 이번 달에는 27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땡기는 아니 시간은 못 당겨봅니까? 시간. 저도 그걸 말씀드려요. 어디 아니 바쁘신 분들 시간을 좀 당겨. 예. 7시 반. 7시 회장님, 그러니까 시간을 7시 정도로 땡기는 게 어떻겠냐 또 뭐 좋으신다. 7시 예. 제가 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칼퇴근을 하면 여기에 빡빡해서 그럼 7시 반으로. 7시 반. 알겠습니다. 그러면 7시 반. 그리고 확실히 우리는 조금 더 되지만 회장님이 늦을 분도 안 되니까 확실히 회장님 아니 오후에는 그냥 8시 하셔야죠. 아니 8시 하시든지 뭐. 8시로 하시죠. 제가 조금 불안한데 저희 퇴근 시간이 5시 반인데요. 약간 좀 딜레이가 되면 6시 좀 넘거든요. 근데 제가 차로 운행할 예가 그래서 명확하게 8시가 대신 빨리 회의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때 시간을 좀 단축을 하는 방법을 늘 좀 참고를 예, 하면서 시간을 상의해서 주는 걸로. 그리고 그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커뮤니티 휴관 날짜를 3월 31일까지 휴관하는 날 잡혀져 있는데 아까 논의된 거 연계성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정부의 70%의 보조금을 이제 받으려면 한 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달을 카운팅한 날짜를 저희가 신청한 날짜가 3월 2일입니다. 3월 4일. 예, 그래서 4월 3일까지는 휴관을 해야 그걸 정보를 보조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의결한 거는 3월 말일까지 의결한 거라서 사후에 그 정기회의 때 안건으로 해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될까요? 휴관 3일 더 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4월도 휴관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3월 네, 그거는 3월 정기회의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좀 하고도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센터장님이 그걸 의견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 여기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 못 해주는 거 그 부분 좀 심히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센터장님과 설명 좀 잘 해주시고. 요거는 다시 사법 정기회의 때 다시 논의하는 거라고요. 바로 보면 그 남사님께서
이관장님께서 그 제안해 주시는데요. 관리주체 운영 그거는 강사님께서 네. 이 자료가 저희가 봤던 게 없어서 강사님이 가져준 관리 주체의 운영권에 대하여 제가 원하는 대로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내용이 조금 미묘합니다. 미묘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관리상 소장님이 잠시 자리를 좀 비워주시는 걸로 해서 네, 그래서 그냥 관련되는 사건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 가시는 건 아니고 잠깐 자리를 비우시나요? 예. 그래서 부장님 잠깐 자리 비우셔도 그리고 한번 과장님은 과장님은 같이 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옆에 퇴근하시면 안 돼요? 퇴근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보고 예, 예. 이건 퇴근하시.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러면 제가 드리는데. 아니 근데 과장님은 제안서가 나중에 있어야 되니까 머리 가지 마시고 마무리 좀 해주고 가셨으면 과장님. 밖에 나가 계세요. 말씀드릴게요.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님 하실 건 아니고요. 마무리 소장님이 해야 됩니다. 아니 마무리 저희들 할게요. 네. 참고로 저희들 이렇게 저녁에 야근한 거에 대해서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OT 안 받고요. 그냥 데이로 나중에 그냥 쉬는 걸로.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원치 그거는 않고 또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저희들이 너무 관리비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 부장님 받고 네, 싶어요. 그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신 건 하신 거고. 대체율은 네. 고생했습니다. 잘 보시면 강사님 지시사항 갖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거 내용 자체는 얼마 전에 내용을 보시면 쭉 나오는데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개인적인 설명 문제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주 내용은 우리 청문 이사님께서 더 자세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청문 이사까지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강사님이 이제 주시니까 그 부분 충실하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좀 있었듯이 제가 이번에 저번 때는 꽃잔디까지 한 50평에 대해서 꽃잔디도 피사를 하고 싶었는데도 업무 협조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관한 그런 부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안건을 제안을 주문을 드리자면은 제목은 관리주체 운영 관리건입니다. 제목은 관리주체 우리관리 해지에 대한 의견. 관리소장 배이삼 소장이 관리주체의 책임자로서 관리규약,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여 2019년 4월 24일 체결한 유수탁관리 계약서 제13조 4에 따라 관리주체인 우리관리주 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관리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관리소장의 관리규약 위반 및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사례입니다. 1. 2019년도 미결산 개정 처분권 관리비 인상으로 918만 20원을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연입니다. 그 내용 중에 장기수선 충당금 압류와 관련 지연이자 손실금 439만 3,008원입니다. 롯데건설 5년차 하자 서비스 관련 골프 티어기에 미수금이 264만 원입니다. 드림 스포츠 관련 미지급금 차액이 214만 7,001원입니다. 총 합계에 918만 20원이
손실금입니다. 2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잠깐만요. 장기수선 충당금 압류가 지연의자가 발생한 거는 그 변호사 비용을 늦게 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변호사 비용 그렇게 지연이자, 지체. 그다음에 골프 타석 미수금은 뭐였죠? 이제 골프 타석 미수급이라는 게 이게 골프 타석이 우리가 처음에 예전 공청회 때나 이런 데 했을 때는 이게 롯데건설에서 이 모든 것을 이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입주민 이 처리할 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드림 스포츠 관련 미수금 지금 차익은 미수금이 우리가 이제 729만 2,248원이었는데 예.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예. 줄돈이 예. 그 501만 4,236원을 빼면은 그 차익이 모든 게 이제 918만 020원이라는 거죠. 근데 미수금하고 미지급금하고 어차피 줘야 될 돈과 수입으로 못 받은 거하고 이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가 나와야지 이게 부당한 건지 아니면 뭐 지연돼 가지고 지불된 거가 이게 상계 처리돼 가지고 이만큼 미지급 차액금이 발생했으면 뭐 그거는 타당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여기 그냥- 이렇게 팩트데이터를 다 놓다 보면 이제 서류가 너무 길어져서 예. 그 부분을 이제 야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팩트데이터가 있습니다. 요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오 감사께서 그 관련 미지금 올렸다가 예. 그 사항과 딱 연결됩니다. 아 근데 아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렇지. 제가 올리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도 아직 이 정확하게 이 내용은 잘 몰라주고 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관리소장이 한모모 씨와 김모모 씨, 한모모 씨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등의 동의 없이 불법 유출하여 관리규약 및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2조죠. 그게 한모님과 자녀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 건을 한모님의 자녀의 이름과 관계가 적힌 내용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게시판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소장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서 수원검찰청에 고소된 내용입니다. 또 이번은 한모모 씨의 후보자의 서류에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려고 일부 동대표 간사에게 정보를 유출하여 동별 대표자의 선거를 방해하였습니다. 선관위원장이 판단할 사항을 관리소장의 업무를 침해하면서까지 간섭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리규약 제14조 업무방해 금지죄입니다. 3.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김모모 주민은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아파트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사용 1개월 금지한 내용입니다. 1개월 정지에 시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의 다음날 김모모 씨가 당사자가 관리소를 찾아가서 항의하자 관리소장이 초본을 제출 요청하여 4장의 초본을 내려고 하니 팩스요금이 1장당 1,000원이라는 비용을 줄이려고 김모 씨가 롯데아파트에서 거주한 부분만 잘라서 관리소에 팩스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받은 관리과장이 소장에게 보고하니 금요일 편집된 서류는 정식 서류로 미흡하니 월요일에 원본 서류를 가져오면 사본은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 그 초본의 동호수와 거주 기간, 기록하여 일방적으로 대의 회장에게 이건 전 회장입니다. 에게 동의도 없이 넘겼습니다. 전 회장님은 아파트 내 초본을 게재하여 모든 입주민이 알게 되었고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당사자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입니다. 이는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어 당사자가 너무 힘든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부경찰서 관리소장과 전 입대 회장님이 고소된 내용입니다. 3. 공고문은 최소한 5일 이상 공지해야 하는 관리규약 위반입니다. 관리규약 제25조에 관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 다음날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오후 18시에서 19시 사이에 게시판에 공고하고 사실상 2일만 공고한 내용입니다. 당일 회의가 잠깐만요. 총리님, 이게 전 회장이라면 이게 3개 회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보다. 네, 그거 너무 지칭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게 보면 당일 회의가 자정을 전후해서 끝났음에도 당일 공고한 것처럼 사문서가 위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인 날짜는 아파트나 어디 몇 군데 여러 곳에서 이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변은 우리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는 당시 회의를 하고 하면 자료가 아파트 내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 직책수당 자격중 수당은 이미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이중 수령한 또한 한전, 검침비를 입대의 1기 때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로 사용하게 의결하여 직원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온 내역을 변경했습니다.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소장 임의로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게 그 자격중 수당하고 직책 수당하고가 이미 지급됐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이 내용을 이중으로 지금 부과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정기 검침비라고 해서 86만 원이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동대표 회의 그 의결에 의해서 복리비로 해가지고 이게 합의해서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눴던 것을 의결 없이 다시 회수가지고 몇몇 분이 이게 수령에 가는 잘못된 부분이죠. 전인 혼 무모 감사님의 이의 신청에 따른 회의 시 관리과장 및 격리 직원에게 이중 수령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여 월급, 수당 부분을 이중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포괄임금으로 수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입주민 203명의 서명으로 재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재심의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게 정지가 되어야만도 심의를 마치고 집행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월급 인상을 강행한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월급까지도 수령을 했습니다. 재심의 기간 안에. 그러면 지금은요? 현재 상태.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계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재심이 들어왔는데 재심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니 재심할 때 위법사항 조항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위법을 한 조항을 근거를 제시를 안 했어요. 이거 되게 좀 회장님 이건 이따가 이제 다음 그거 또 설정이 있어서 개정 항목에 금액을 표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포괄임금이 금액으로 수령했고 이 부분은 전 소장 그리고 정기 과장 그 진행원분들한테 이미 수령됐다는 것을 확인도 다 했던 바입니다. 5. 회계관리 중간관리자를 배제하고 격리대리에게 직보받는 위계질서 문란은 심각한 문제죠. 회계관리의 사고를 방지, 예방하기 위해 상호 견제, 보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직책 시스템을 타당한 이유 없이 중간관리자인 관리과장을 배제하고 업무가 미숙한 격리대리에게 직접 보고토록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행위입니다. 관리과장은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자인데 관리소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타당한 이유 없이 관리과장의 업무를 배제한 행위는 아파트 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관리소장이 무시한 것으로 이는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관리규약 제63조 잡수익 집행 및 회계 처리 사망에 대한 처리 부적정 당해 회계년도 잡수익 회계 수익금 7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커뮤니티 수입의 경우 실제 강사의 급여를 깬 나머지를 책정하여 기준을 잡아야 하나 강사료를 포함한 금액을 처리했으며 전체 금액에서 처리를 했더라도 관리비 차감으로 제곱미터당 세대 분배를 해야 하나 커뮤니티 유지비에 차감하여 1902세대의 n분의 1로 부과함으로 인한 회계처리 규정 위반과 1902세대의 관리비에 피해를 준 사실입니다. 6. 입주민들에게 전자투표비를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내용입니다. 1. 잠깐만요. 강사료를 포함해서 처리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왜 뭐라고 하죠? 사용료. 예.
사용료에서 아니 우리가 이제 돈을 회원들한테 받으면 강사비에서 강사료를 빼고 이것을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강사료와 강사비를 같이 포함해서 그냥 수익으로 잡아야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수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강사비를 지급하면 비용으로 빼긴 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거를 줘야지. 예. 그럼 남은 부분이 사용료예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걸 전부 다 사용료로 전부 다 박아, 대부를 봐가지고 그 사용료를 본다는 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50, 50이에요. 그러면은 비용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나머지 차감 금액 가지고 그걸 수익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익 처리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별도의 그 매출로 보고 이건 비용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서 그 매출을 가지고서 n분의 1로 분배가 된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n분의 1을 해서도 안 되고 이제 평수가 크고 작은 사람에 대해서 제곱미터로 이게 관리비 예산 차감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게 관리비 외 수익이잖아요. 관리비 아니, 외 수익. 그 관리비 수익. 관리비 외 수익은 관리비 외에다가 이걸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관계를 풀어야죠. 근데 이거 지금 제곱미터는 이거는 이건 관리비 n분이라는 거예요. 부담할 때. n분의 1을 이제 이걸 그러니까 진행상에 부담할 때. 세대 분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 부분을 아니 그럼 나와 큰 평수, 작은 평수, 평당 이렇게 그게 우리 관리가 들어와서 그렇게 바뀐 건가요? 아니 이제 여기 이제 소장님이 이 부분에 제가 여기 앞에도 전제 관리 과정을 게시하고 이제 여기에 격리 대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자, 입주민들에게 전자투표비를 금전적 손실 발생시킨 1.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 사용에 대한 입주민 동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준칙의 선관위 업무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입대 의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관리주체에서 불법적 투표를 실시한 사실. 이는 선관위 고유 업무라는 판단으로 입주민들로부터 관리주체가 동의 절차를 받으면 안 된다는 민원 접수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이 강행하였습니다. 이건 민원이 접수가 됐던 부분입니다. 경기도청 감사실과 용인시청 우리관리본부팀에서도 선관위 고유 업무라고 확인한 위법적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따른 전자투표 비용은 우리관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입대 의결을 2020년 1월 이제 대표회의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관리에서 부담한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다 열람한 내용입니다. 이 전기실 변압기 화재로 인한 주민세대 101동에서 106동 장시간 정전 입주민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금전적 소실을 입힌 이로 인하여 냉장고 엘리베이터 등 장시간 동안 작동이 불능돼서 아주 힘들었던 부분이죠. 특히 전년도 변전실 화재 사고로 인하여 관리 주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 및 전기 점검 소홀로 인한 변압기 화재 원인 제공입니다. 예전에 동우 개발 아니 또 어디죠? 관리 주체 동우가 이 부분으로 해서 그 관리 주체가 바뀌었던 내용입니다. 동우에서 우리 관리로. 예. 관리규약 제57조 2항 위반. 57조 관리 주체 책임 임무. 책임 및 의무. 관리 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관리 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탁관리계약서 제9조 책임 한계 1-3 위반. 1. 을 또는 의료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로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이 고용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이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여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예. 전기실의 변압기 화재로 인해서 이거는 난 거는 분명히 아는데 이게 그 밑에 있는 관리규약 제57조 2항에 어떤 고의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고 과실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실수가 좀 과한 정도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했다는 어떤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제가 2번 밑에 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내용으로 전년도에 아주 우리가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네. 이를 인해서 동호회에서 우리 관리로 관리 주체가 바뀐 네. 이유도 여기에 있고 네. 그랬을 때는 그게 시설 및 그 정기 점검을 네. 정확하게 했었으면 이게 소홀함으로 해가지고 변압기가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화재가 발생됐다는 것을 저는 적시하고 생각합니다. 예. 나 저번에 동일도가 또 한 번 났다. 그렇죠. 예. 전기 저번에 합격에 2월 23일 합격에 그 자격을